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이렇게 다음 파트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계속 그 시청해 오면서 어떻게 재미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이게 원래 이론적인 부분도 많고 거기 뭐랄까 새로운 것을 배운다든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할 것은 저기 챕터 파트 5죠. 파트 5. 파트 5에 이제 결함을 날리는 특수 기능들 이래 가지고 명도하고 거기 색감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뭐랄까 전기줄 없앤다든지 뭐 노이즈 이런 걸 없앤다든지 아니면은 거기 스팟이죠. 거기 센서의 먼지 이런 거를 없애는 그런 기능들을 여기 파트 5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책을 서점에 가서 구입을 하신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훨씬 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여기 꼭지 1번, 챕터 1번으로 가가지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스 먼지, 전기선, 점, 기미 모두 책입니다. 얼룩 제거 툴이 있죠. 얼룩 제거 툴. 얼룩 제거 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본적으로 사진가라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 나와 있어요. 여기 화면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예제 사진이 있죠. 예제 사진이 있고 얼룩 제거 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얼룩 제거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얼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게 가장 집중해서 이런 거는 거기 아주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얼룩 시각화라는 게 있죠. 얼룩 시각화. 이거는 이제 각 대비를 높여가지고 얼룩을 잘 보이게 해서 훨씬 더 빨리 센서의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기능입니다. 얼룩 시각화 같은 경우에 이제 얼룩 시각화를 해가지고 이 슬라이드가 있어요. 이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시각화해서 볼지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큰 것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손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작업을 생각보다 꼼꼼히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사진을 봤을 때 의도하지 않은 저기 스팟이라든지 이런 먼지 같은 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품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꼼꼼하게 꼭 한 번씩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수차가 있죠. 색수차. 이제 꼭지 2번 색수차, 왜곡 등 렌즈 오류를 바로잡는 첫 번째 방법. 렌즈 교정 패널이라고 있죠. 여기 이제 예제 사진을 보면은 여기 렌즈 교정 패널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 렌즈 교정이라고 있죠. 여기서 한 번에 이제 버튼만 클릭을 해주면은 이게 색수차가 이제 제거가 돼요. 여기 이제 색수차가 발생되는 부분이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갖고 확대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색수차가 나오죠. 여기 색수차 이제 보이시길 겁니다. 이 색수차를 이제 색수차 제거 버튼을 클릭만 해주면은 아주 간단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색수차를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안 하고 넘기면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왜 이런 거를 안 하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필 교정 같은 경우에는 이 색수차뿐만 아니라 이 렌즈의 특성을 이제 이미 어떤 디스토션이 조금씩 있거든요. 모든 렌즈가 왜곡이 조금씩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미 이 라이트룸에서 그 렌즈를 테스트해 가지고 그 데이터 값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동으로 디스토션 왜곡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거든요. 이거를 클릭하면은, 웬만한 이런, 유명한 브랜드 렌즈들은 한 번에 이미 와서 찾아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랄까 이 프로필이 없는 렌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여기 뒤에 있는 수동이라는 이 수동으로 이제 처리를 해줘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어렵고 문제가 있으니까는 조금 많이 이렇게 해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은 되고 이제 챕터 이제 꼭지 3번 왜곡의 이제 특수화된 렌즈 오류를 바로잡는 두 번째 방법, 변환 패널이라고 있죠. 요거는 여기 예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거기 퍼스펙티브가 잘못된 사진이죠. 이게 이제 거기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소실점이 보이죠. 이게 줄어들면서 이렇게 소실점이 보이는 이런 것들도 이제 거기 이게 이렇게 완전히 그 평면상으로 우리가 촬영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요거에 이제 사용하기가 굉장히 쉬워가지고 특별히 뭐 보여드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뭐 굳이 뭐 해보자면은 여기서 이제 거기 변환이라는 여기 패널에 가시면 됩니다. 이 변환이라는 패널에 가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 미리 이게 그 렌즈에 있던 어떤 왜곡이라든지 이런 게 섞여 있으니까는 색수차와 프로필 교정을 사용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거기 조금 더 효과가 좋다 이런 말이고, 자동은 그냥 원 클릭으로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클릭만 해주시면은 얘가 이제 뭐 알아서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이제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으로 이 퍼스펙티브를 이렇게 자기가 찾아주면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여기 책에 말씀드린 대로 크게 뭐 그 기준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요. 두 번째 이제 선을 그으면은 이제 비로소 요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세로도 마찬가지로 두 줄을 그을 수가 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그 효과가 좋게 하려면은 여기 최대한 이 화면에서 넓게 벌리는 두 지점을 찾아주는 게 좋겠죠. 여기서 여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은 그 라이트룸에서 자동으로 그 퍼스펙티브를 확실히 정확하게 최대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르기 제한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크로핑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따로 이제 크로핑 할 필요도 없고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 굉장히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작은 차이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미지를 대할 때 굉장히 품질이나 이런 어떤 처음 딱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바로 느끼는 그런 품질이나 어떤 그런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의도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작업을 해주셔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수동을 제공하고 있죠. 그거를 이제 하는 게 이제 그 꼭지 4번 기울고 찌그러진 왜곡을 보정하는 가장 강력한 한 수. 이래가지고 이제 응용 광각 필터라는 게 있죠. 이거 포토샵에 가면은 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가실 때는 항상 여기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 편집해서 어도비 포토샵 CC 요거를 클릭을 해주면은 자동으로 포토샵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사용법은 똑같아요. 사용법은 똑같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랄까 해보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굉장히 이제 쉽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헷갈리는 것도 없고 쉬워요. 하지만은 결과물이 여기 287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결과물이 굉장히 틀리거든요. 이 이미지를 보는 느낌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만약에 의도를 했다, 자기가 촬영할 때, 그렇다면은 최고의 결과물은 이 렌즈를 보정하는 틸트 앤 시프트 렌즈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대형 카메라라고 있죠.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쭉 져 있는 거. 그 대형 카메라는 이게 렌즈 이게 앞에 이게 움직여가지고 이런 틸트 시프트 효과를 원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응용할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이 틸트 앤 시프트 렌즈를 35mm에서 제공하는 이 렌즈를 사다가 해보면은 이게 그 조그마한 파인드로 들다 보면서 이게 수평과 수직을 맞춘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한 장인 정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훨씬 좋죠. 이거보다. 이게 소프트웨어에서 하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쁘다고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디지털 기술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만약에 자기가 이제 이런 렌즈나 뭐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촬영을 했을 경우에 후반에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의도하려면은 충분히 원래 자기가 찍으려고 했던 그 프레임보다 조금 더 넓은 화각을 촬영해 주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도우미 선을 가지고 이렇게 수직과 이제 수평을 쭉 그어주고 이 선에다가 컴퓨터가 내려가지고 지금 이게 4K로 녹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기절했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가지고 수평이라고 이렇게 찾아주고 수직은 말 그대로 수직이라고 다시 찾아주면은 충분히 이런 작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지 5번 외곽을 어둡게 하는 비네팅이 있죠. 이게 굉장히 쉬워요. 이거 슬라이드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이 라이트룸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비네팅 슬라이드만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이거 원리는 굉장히 쉬운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러면 어떤 사진에다가 자기가 비네팅을 적용할지 그거를 결정하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겠죠. 예, 그거는 이제 각자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감성이라든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예술적인 영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랄까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인 노이즈 만들기죠. 이거 일부러 이렇게 노이즈를 만드는데 이 그레인으로 만든 노이즈가 생각보다 그렇게 보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레인을 이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보시면은 거기 나름 그 옛날 필름 카메라에서 느꼈던 그런 어떤 질감을 잘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꼭지 7번 이제 안개 효과 넣거나 빼기 이래갖고 디헤이즈 기능이 있죠. 디헤이즈는 저번에 제가 동영상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알려드렸듯이 굉장히 쉬워요. 이것도 슬라이드 하나이기 때문에 디헤이즈 양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디헤이즈를 어떤 감성으로 자기가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지 그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완전 고전 필터인데 이게 의외로 요즘 이렇게 좀 감성적인 그런 사진이 유행하다 보니까는 이런 플레어 만들기 그 꼭지 8번 햇빛을 듬뿍 머금은 효과 만들기 해가지고 렌즈 플레어 이것도 많이 쓰죠. 이거는 그냥 뭐 한번 클릭을 해보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명하게 하기 샤픈이 있죠. 샤픈이 있는데 이 샤픈이 생각보다 많이 써요. 샤픈이 생각보다 많이 써가지고 이 샤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떻게 내가 샤픈을 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자기가 그게 한 번씩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선명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샤픈이 거의 유일하고 물론 이렇게 여러 장 멀티로 이렇게 촬영했을 경우에 또 가능하지만은 인간이 움직이는 이렇게 사람이라든지 이런 피사체 같은 경우에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샤픈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 이러면은 이 슬라이드를 이용을 할 때 양이라든지 어떤 모든 슬라이드를 이용할 때 Alt 키를 누르고 이 슬라이드를 움직이면은 내가 어느 부분에 이 슬라이드를 이 슬라이드의 값을 적용하는지 훨씬 더 선명하게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선명하게 하면은 이렇게 선명하게 특유의 노이즈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이게 원래 살짝씩 노이즈가 다 끼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너무 과격하게 표현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를 이제 마스크로 어디에 적용할지를 선택을 할 때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누르시면 화면이 하얗게 바뀌거든요. 하얀 부분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늘 같은 경우에 선명하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이 마스크를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은 이 하늘 부분에는 아까 이런 디지털 노이즈가 생기지 않고 여기
얼굴 부분에만 생기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샤픈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지능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Alt 키를 꼭 응용을 하는 게 좋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지 10번. 이제 프로 사진가들이 사용하는 테크닉을 그대로 노이즈 제거 있죠. 노이즈가 이게 디지털로 들어오면서 옛날에 이제 필름에 있던 그런 그레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좋은 느낌이 이제 없어지고 뭐랄까 굉장히 어떤 인위적인 그런 느낌의 노이즈가 나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디지털 사진에서는 노이즈를 없애려고 그래요. 이 노이즈를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이 노이즈 자체를 없애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슬라이드가 있고 이 노이즈 이 라이트룸에 들어있는 이 노이즈 제거 엔진이 옛날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 옛날 그 버전에서는 안 좋았는데 최신 버전으로 오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눌러가지고 내가 적용되는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lt 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확인도 할 수가 있고 이 책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이 선명하게 반대로 이 노이즈 감소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은 플라스틱을 그냥 찌그레 가지고 녹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최대한 들지 않는 그런 범위까지 이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야기를 이제 쭉 해드렸고. 네, 그 다음에 꼭지 11번, 이제 초점이 다른 여러 장의 사진을 모아 완벽하게 만들기. 레이어 자동 혼합이라고 있죠. 이 레이어 자동 혼합에 이제 이게 굉장히 사실 생각보다 사진에서 많이 써요. 특히 제품 사진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그 자기가 그러니까 그 렌즈의 어떤 그 심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깊은 심도를 표현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아주 쉽거든요. 촬영을 할 때 이 초점을 초점력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앞에서부터 뒤까지 전체적으로 초점 맞는 구간에 일정하게 한 장씩 촬영해 나가는 그거를 조금 신경 쓰시면은 아주 쉽게 포토샵에서 그 모든 초점이 맞는 부분만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 꼭지 12, 이제 그럴듯한 미니어처 효과 만들기. 요거는 이제 새로 이제 거기 들어온 기능들이죠. 요거는 이제 거기, 이게 포토샵에서 흐림 효과 갤러리라는 그게 아예 그게 새로 나왔어요. 새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거 이제 꼭지 13번 이제 폼 잡고 감성사진 만들기. 이것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도 이제 그 필드 흐림 효과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렌즈에서 거기 일반적인 가우시안 블루나 이런 것처럼 그런 것과 다르게 렌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블러 효과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 표현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보케라고 하죠. 보케를 이제 거기 그 표현하는데 굉장히 좋다. 이래가지고 꼭지 이제 14번까지 요거는 이제 흐림 효과 갤러리에 대한 설명이었고 요거는 한 번씩 다들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제가 드린 예제 파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 이게 약간의 이제 거기 팁 같은 그런 성격의 이제 챕터인데요. 이제 렌즈의 대표적인 문제점 알아보기 이래가지고 렌즈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렌즈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한 6가지 정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봤죠? 보면은 이제 색수차, 요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지금은 교정하기가 쉽다. 옛날에는 이걸 갖다 채널을 갖다가 조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주 쉬워졌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필름 시절 때 만들어진 렌즈는 색수차가 쩌는 게 많아요. 이게 막 그 색수차 장난 아닌 게. 그런 렌즈도 지금 나름 교정이 가능해졌다. 그런 부분의 설명이고요. 여기 이제 거기 빛의 파장에 따라 가지고 굴절률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색깔에 따라서 이게 그 초점이 안 맞는 그런 현상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구면 수차가 있죠. 구면 수차. 이거는 여기 설명을 해놨죠. 이제 구면으로 깎인 경우에 렌즈가 이게 상이 한 점에서 거기 맺히지 않는 그런 건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렌즈, 이거는
그 교정이 불가하다고 해놨죠. 이거는 렌즈 자체의 품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최대한 없애려고 비구면 렌즈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요즘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코마 수차 있어요. 코마 수차. 이래가지고 렌즈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빛이 이 앞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옆으로 들어왔을 때 그 한 점에 모이지 않는 그런 수차. 그래가지고 이게 해성형 수차라 그러죠. 해성형 수차. 그 다음에 이제 비점 수차. 비점 수차는 이 빛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렌즈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렌즈가 이렇게 있을 때 빛이 대각선으로 들어갈 때 이 세로와 가로의 그 굴절률이 틀려지게 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상명만곡. 요거는 이게 센스가 평면이잖아요. 센스가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 이 렌즈의 초점면을 기준으로 거리가 다 틀리죠. 센스에서 그 가장자리 부분은 이게 그 초점면에서 길죠. 이게 그 거리가 훨씬 더 길고 그 센터는 가장 짧겠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그 교정입니다. 그런 어떤 수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곡, 디스토션에 대해서 이제 있는데 렌즈에 따라 가지고 이 세 가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디스토션이 거의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뭐 이런 디스토션 자체를 가지고 사진의 일종의 뭐 재미로 잘 활용해서 작품으로 만드시는 분도 있고 이걸 갖다가 이제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최신의 좋은 렌즈일수록 이런 그 왜곡을 최대한 줄여놓은 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렌즈의 특징은 이 가장자리로 갈수록 화질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거의 뭐 물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렌즈도 중앙 부분이 가장 좋고 외곽으로 갈수록 품질이 떨어지는 거고, 물론 좋지 않은 렌즈는 그 차이가 엄청나고 좋은 렌즈는 조금 뭐 적다 이런 느낌이지만 무조건 가운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화질의 사진을 촬영을 하려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애고, 그러면은 사진을 여러 장을 찍어가지고 이 그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에서 거기 HDR 같은 거 아니면은 파노라마 같은 걸로 사진을 합쳐가지고 가운데 부분만 최대한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촬영을 하시면은 아주 엄청난 해상도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막 찍어가지고 그거를 스택 모드로 해서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렌즈의 가장 중심 부분에 사진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오래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움직이는 물체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풍경같이 굉장한 이런 선명도를 요구하는 그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응용을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이 파트 5를 이제 아주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파트 6을 진행할 건데요. 파트 6에서는 이제 내보내기, 우리가 이제 최종 결과물을 뽑아내는 내보내기와 이제 인쇄라든지 뭐 그 워터마크 뭐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챕터를 그러니까는 반드시 꼼꼼하게 한 번씩 읽어보셔야지 돼요. 이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최종 결과물을 어떻게 뽑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해서 넘어가고 나면은 이제 드디어 북 1이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북 2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진행할지 요거를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항상 강의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기 책 아직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서점에 가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